지금 10억이 있다면 어디에 집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지도에서 10억 이하 그리고 30평대 연식은 너무 오래된 구축에 살고 싶진 않겠죠. 10년 이하 그리고 어느 정도 500세대 이상인 걸로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보시죠. 웬만한 데 뜨는 곳이 없죠.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조금 떠나 최대한 서울과 가까운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남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드부입니다. 여기 지금 교통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핫한 역세권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 남양주를 대표하는 곳이 여기 별내동과 다산 신도시입니다. 오늘 두부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영상 다 보시고 10억으로 투자하기에 어디가 더 가치가 높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지도를 볼 때 역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 8호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별내역 중심으로 여기가 별내동이고요. 그 아래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여기도 8호선이 지나가는 다산 신도시입니다. 우선 두 곳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위성뷰를 보면 별내동은 지금 거의 반이 산 녹지고 나머지 반이 도심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 비율이 훨씬 높고 동간 거리도 널찍널찍한 게 딱 봐도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모습이죠. 그리고 아래 다산으로 오면 산은 이 부분만 작게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완전 바둑판 같습니다. 우선 이 신도시를 만든 주체부터 달라요. 같은 남양주 하늘 아래 다산 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리고 별내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었어요. 그래서인지 다산은 시청이나 법원 같은 공공기관이 모인 행정중심 도시로 이 구리를 거쳐 잠실 강남 라인을 바라보는 도시고요. 반면에 별내는 서울 노원구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동북부의 그 쾌적한 위성도시 같은 성격이 훨씬 강하죠. 연결되는 서울의 권역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교통망이죠. 사실 아파트 입지같이 가르는 게 어떤 교통편이 가까이 있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다산과 별내 희비가 살짝 엇갈립니다. 우선 남양주에서 가장 먼저 10억 클럽에 가입한 곳이 바로 이 다산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바로 2024년에 이 8호선 연장선이 뚫렸죠. 이 덕분에 이 8호선을 타면 잠실까지 20분 컷입니다. 강남 직주 근접이 가능해진 거죠. 거기다가 황금 노선인 9호선 연장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카드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 호재로 따지면 이 별내역이 압도적이에요. 추진하거나 기획 중인 게 많거든요. 우선 여기도 이 8호선이 지나고 경춘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근데 여기의 핵심 카드가 바로 GTX B 노선이에요. 이게 뚫리면 별내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컷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 중인 것이 이 별내선을 별내 별가람역까지 4호선을 추가 연장하는 안이에요. 근데 한번 고배를 마시긴 했는데 이게 또 완성이 되면 동작 4단까지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더딘 게 바로 GTX B이기 때문에 아마 10년 이상을 지켜봐야 되고요. 이 4호선 연장성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산이랑 별내역이랑 8호선으로 한정거장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산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무슨 역이 있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 역세권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또 별내와 다산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산역은 여기죠.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면 적어도 도보 10분 정도까지 수용을 하죠. 그래서 다산역에서 도보 10분 컷으로 이렇게 쟀을 때 적어도 이 근방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경춘선 도농역도 있기 때문에 이 근방도 사실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별내역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딱 보시면 별내동에서 별내역이 바로 초입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역세권이 이 근방만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정작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 없다는 거죠. 즉, 교통 호재 혜택이 도시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을까요? 인프라 공동체의 힘,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산은 그야말로 완성형 도시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행정 법조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대형 아울렛,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민간 분양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비슷해서 도시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응징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별내동은 단연 쾌적함이에요. 넓은 공원과 여유로운 단지 매치는 정말 큰 장점이긴 하나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뻔했던 메가볼시티 사업이 자초됐고 또 도시 곳곳에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다산의 똘똘 뭉치는 응집력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가버시티가 무산된 입지에 생숙이 대거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 관광 수요도 없는데 숙박시설만 계속 지어대니까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시 중심의 상권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차이들이 실제 아파트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제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연식이 비슷한 걸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다산역에서 도보 5분 컷인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이고요. 별내에서는 별내별 가람역에서 더 가까운 별내 2차 아이파크입니다. 다산 쪽의 연식도 더 새롭고 세대수도 많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가격이죠. 비슷한 시기에 같은 84제곱 기준으로 약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산이 더 비싸죠. 두 단지의 가격 추이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다산 쪽에 꾸준히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특히 상승기에는 더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장이 다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이 다산은 민간 아파트들이 똘똘 뭉쳐서 가격을 방어하고 함께 끌어올리는 집단 응징력이 강한 반면에 별내는 단지 구성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나라면은 내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도시에 더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잠실이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이왕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편리한 신도시 환경을 선호하신다면 바로 다산이 좋은 옵션이 될 거고요. 하지만 나는 당장의 편리함보다 어떤 삶의 질, 그러니까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권이 서울 동북부이면서 GTX-B라는 미래 가능성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별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민되거나 원하시는 두 단지나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두부가 빠르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